10시 30분 구간 외국인과 기관은 과연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있을까요? 오늘도 수급의 참견 통해서 힌트 알아가시죠. 유창희 본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 구간 외국인의 수급 탑 10 먼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특징적인 게 SK하이닉스를 팔면서 삼성전자를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함께 매수하고 있는 게 오늘의 특징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은 LG그룹주들을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LG화학의 2030년까지 매출 50조 그리고 배당 성향을 30%까지 늘려나가겠다라고 한 영향도 있고요. 특히나 지난주 내내 부진했던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죠. 유한양행, 펩트론, 네이처셀까지 오늘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흐름 네이버까지 나와주고 있고요. 조선주까지 하나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특징적인 종목 하나씩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조금 전 언급드렸던 LG그룹주, 그 안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 함께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그룹주 자체적인 긍정적인 흐름도 있고요. 오늘 또 2차 전지 종목들이 함께 강세 시연하고 있는데요. 과연 미국과는 조금 다른 국내 2차 전지 관련주 계속 담아가도 괜찮은 걸까요? 일단 저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 정도서부터 흐름을 보신다면 그 전에는 이제 2차 전지가 오를 때 반도체가 내려가고 또 반도체가 오를 때 2차 전지가 내려가는 모습이었다면 9월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 2차 전지와 반도체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많이 빠져있다 보니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때 이들 쪽으로 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올라오는 부분들이라서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도 반도체 2차 전지가 같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세가 바로 전환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다시 뭐 50만, 60만 간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어찌되었든 지난주,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지지난주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이 세게 나왔다가 제일 먼저 또 빨리 한 42만 원, 43만 원대로 복귀를 하고 있는 건 LG에너지솔루션은 맞아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LG에너지솔루션이 2차 전지 관련해서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은 계속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다시 한번 이번에 매물대 상단, 최근 9월 달부터 형성되었던 매물대 상단을 돌파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면 한 45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열려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엇갈린 흐름을 보이는 게 아니라 함께 보폭을 맞춰가고 있죠. 이런 흐름 속에서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까지 상방 돌파 여부 체크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번 주에 제약바이오주 섹터의 흐름은 조금 다를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보고 싶은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펩트론 5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내내 종목은 가지 못했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연속적인 매수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까지 5거래일을 매수하고 있는데 역시 외국인 투자자의 결정은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좀 슬슬 상승세 나와주고 있거든요. 비만치료제 다시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뭐 비만치료제에 대해서도 성장 모멘텀은 계속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갑작스럽게 뭐 지난주, 지지난주, 한 최근에 뭐 일라일리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다 또 성장 모멘텀이 꺾였는가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에 대한 또 관심을 꾸준히 가져가실 필요가 있고, 또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이제 약을 좀 개발한다는 부분들도 좀 길게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펩트론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거의 뭐 하한가 언저리까지 내려왔다가 오늘 조금 반등을 주는 건데 반등 강도도 강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맞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변동성이 높지만 어쨌든 지난주 20% 하락 마감한 다음에 오늘 그래도 7에서 8%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글쎄 뭐 IR에서 어떻게 말을 했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지는 제가 직접 참관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바로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난번 일라일리하고 계약을 했었던 부분들, 계약을 맺겠다, 그러니까 공동 개발을 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은 자신감 없게 어떤 말들을 했었던 부분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게 노이즈가 작용하면서 주가가 하한가까지 내려왔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반등이 강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펩트론이 주말 사이에도 어떤 의견을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주지 못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의 그 단기 노이즈가 좀 해소되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팩토로는 조금은 흐름을 며칠 정도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반등 보유자분들의 영역에선 반가울 수는 있겠지만 아직 이전의 하락과 우려를 모두 해소하지 못했다. 저희가 지금은 관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유창희 본부장님의 외국인 순매수 종목 중에 탑픽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함께 스픽해 주시죠. 네, 뭐 계속 최근에 추세가 살아나가고 있는 조선주 쪽에서 좀 관심을 가져봤고요. 네. HD 한국조선해양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상승세가 나와주다가 윗꼬리가 조금 달리기도 해서 너무 고점인가? 라는 우려감도 있을 것 같은데 픽해 주신 이유는 뭘까요?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미 신고가를 내면서 치고 나갔고요.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버텨주고 있는 모습들이고, 그리고 하나엔진 같은 경우도 오늘 신고가를 강하게 한번 내주었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지금 3% 정도 상승이면 이 정도 큰 기업이 3% 상승은 저는 절대로 적은 기업은 아니다 적은 상승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막 한 20만 원, 21만 원대를 이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강하게 돌파가 된다라면 충분히 한 25만 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설사 여기가 약간 맞고 밀린다고 하더라도 조선주들이 갑자기 뭐 이렇게 또 이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바이오주처럼 네. 갑자기 꼬꾸라질 가능성은 저는 제한적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실적 흐름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미국 MRO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고점에 대해서 돌파에 대한 부담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돌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러면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1구의 탑픽 조선주 HD 한국조선해양으로 저희 선택해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관은 어떤 종목 매수하고 있는지 탑 10 종목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놀라운 건 기관 역시 삼성전자를 1위로 동반 매수세 가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2차 전지 지금도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에 이어서 LG화학,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까지 기관이 대거 담아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완성차 업체도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은 기아, 기관은 현대차를 담아가고 있는 점까지 저희는 오늘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현대차에 대한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주가가 싸도 정말 싼 건 맞습니다. 하지만 쉽게 손이 가지 않는 종목인데요.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가격대가 맞는 건지 좀 체크해보고 싶어요. 지금 시장에서 쉽게 손이 가는 종목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네. 현대차뿐이 아니라 워낙에 우리나라 기업이 조금 다른 글로벌 국가 대비해서 주가 수준이 좋지 못하고 또 워낙 지난번에 크게 밀렸다가 반등을 주는 거다 보니까 딱 손이 안 가는 상황인데, 현대기아는 더 손이 안 가는 기업 중에 하나죠. 네. 왜냐하면 그전에도 주가가 많이 좀 지지부진했었고 현재도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선뜻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못한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내가 꾸준하게 투자의 관점으로 어떤 기업을 봐야 되는지도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현대기아만큼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은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트럼프 뭐 피해주라고 말씀드리고 그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미국 시장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M하고 전략적 제휴도 이미 맺어왔고, 또 뭐 전기차 관련해서 보조금 폐지한다? 오히려 현대기아는 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보조금을 받는 게 렌트카 쪽으로 해가지고 차량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경쟁력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관련된 피해주가 아니라 뭐 여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수혜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PER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 업체 낮은 기업들은 PER 그 영업이익률 자체가 3%, 뭐 2%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벤츠하고 BMW도 아마 5%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하지만 토요타 같은 경우 10%가 넘어가죠. 뭐 기아도 13%, 현대차도 한 9%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메리트, 이거에 대한 어떤 주가 재평가는 충분히 저는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LG그룹이 주주환원 정책 확대해줬죠. 현대그룹도 충분히 저는
내년 배당하기 전에 추가적인 주주 환원층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모아가는 시점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LG그룹의 상승세를 현대차가 과연 이어받을 수 있을지 현 구간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외국인도 조선주를 모아가고 있지만 기관 역시 삼성중공업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중공업 지금 너무 신고가 영역인데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도 보유하고 있는 분도 지금은 좀 수익 실현해야 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구간일까요? 삼성중공업도 아까 HD한국 조선해양처럼 직전 고점대 여름에 7월 달에 고점대에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조선주를 보신다라면 저는 삼성중공업보다는 현대그룹주 그리고 뭐 하나 5천 쪽을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삼성중공업의 가장 큰 아쉬움은 어쨌든 이들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슈가 뭐냐면 MRO 쪽이었거든요. 네. 근데 삼성중공업 MRO 사업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 아직은 크게 이쪽에 대해서 준비를 못했고 오히려 이제 플랜트 쪽으로 해양 플랜트 쪽으로 준비를 더 집중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LNG 가격이 상승을 좀 하고 있고 또 트럼프가 LNG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에너지 패권 국가로 바꾸겠다라는 어떤 의미가 보여주는 에너지 장관들의 인선을 보면서 관련된 기업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LNG 쪽보다는 MRO 쪽이 조금 더 탄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다른 조선 3사, 조선 4사 중에서의 탄력도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은 항상 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조선 섹터 내에서 탑픽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기관의 탑 10 중에서 우리 유창희 본부장의 탑픽도 궁금해요. 이 중에 한 종목 픽해 주신다면요? 오늘 저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가 어찌되었든 지난주, 그러니까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자사주 10조를 매수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온 이후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조금은 저점을 다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뉴스도 좀 좋은 뉴스들이 그 이후에는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HBM3를 12단, 8단, 그러니까 동시에 통과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젠성황이 직접 언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다른 그전에 어떤 언론사를 통해서 나온 뉴스하고는 좀 내용이 질이 다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하나 삼성전자한테는 호재인 것이 뭐 블랙에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약간 수율의 문제로 인해서 공급이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지연될 때 경쟁 업체들의 기술력을 좀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자사주 매입 자체가 주가를 끌어올리진 않아요. 하지만 자사주 매입 자체가 주가 하락을 방어해준다는 부분들 그러면서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라면 삼성전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조금 더 열어놓고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창희 본부장 삼성전자 탑픽으로 픽해주셨는데요. 그럼 빠르게 옥석 가리기까지 해볼까요? 외국인 대 기관, 기관 대 외국인. 과연 HD한국 조선해양일까요? 삼성전자일까요? 저는 삼성전자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뭐 외국인도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를 해주고 그쵸. 있고요. 기관도 매수해주고 있다는 부분들. 어찌되었든 외국인이 지난 7월 중순 이후에 삼성전자를 한 15조 가까이 13조인가요? 그 정도 매도가 나왔다가 이제 조금씩 매수 전환되고 있다는 부분들 긍정적이고요. 기관도 매수 가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63,000원까지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53,000원이 크게 이탈할 가능성이 적다. 오히려 조금씩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단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대 옥석 가리기 탑픽은 삼성전자로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는 수급을 참견해 봤고요. 좋은 말씀해 주신 유창희 본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